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요. 특히 이 말은 병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10초마다 3명꼴로 생길 만큼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는 가짜 당뇨병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뇨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내가 과연 진짜 당뇨병인지 아니면 가짜 당뇨병인지 한번 진단해 보시죠. 오늘 JCN 건강플러스에서는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을 모시고 진짜와 가짜 당뇨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식사하면 배가 빵빵해져요. 당뇨병 진단 받으셨죠? 네. 근데 이 당이 올라가는 원인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은 당뇨가 아니고 진짜 당뇨도 있고 가짜 당뇨도 있는데 네. 환자분은 이제 가짜 당뇨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이 올라가는 원인을 찾아서 네.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할 겁니다. 네. 약간 가장이 두근거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메스꺼울 때가 있어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두통으로 머리가 지끈지끈한 김 여사. 병원을 찾았더니 당뇨병. 최근 혈압이 높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고혈압 씨. 병원에 들렀더니 당뇨병이란다. 요즘 너무 피로감을 자주 느끼는 나호야꾼.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도 당뇨병? 아니 왜 이렇게 당뇨병이 많은 건가요? 진짜 당뇨병이 맞나요? 앞서 보신 영상처럼 요즘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사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당뇨병 진단을 받는다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본다고요. 네,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들이 50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당뇨 환자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뇨병을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누구나 이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누는 걸 알고 있는데요.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인슐린 펌프를 몸에 삽입한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2형 당뇨병인 환자분들은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으로 전체 당뇨병 환자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2형 당뇨병 환자들을 가짜 당뇨병 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형 당뇨병이라고 진단받은 분들은 무조건 혈당을 떨어뜨리는 노력보다는 근본적인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형 당뇨병을 가짜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선 이 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진짜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야 가짜 당뇨병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당뇨병은 어떤 병인가요? 네, 먼저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의 차이를 잠깐 설명드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서 발생한 당뇨병을 1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인슐린 분비 기능은 일부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2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1형과 2형 당뇨병을 증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고 간단히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증상으로 차이는 1형 당뇨는 갑자기 발생하고 네. 대부분 마른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고 소아 당뇨가 대부분이고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급성 당뇨 합병증인 케톤산증이 발생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인슐린에 의존하는 질환입니다. 네. 반면에 2형 당뇨는 비만인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40대 이후에 주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발생해서 연령으로 구분하는 것은 모호하지만 서서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급성 당뇨 합병증 같은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환자의 증상을 거의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E형 당뇨병을 가짜 당뇨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 당뇨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E형 당뇨병은 주로 병원에서는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규칙한 생활이나 과음, 과식, 과로,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런 것들과 연관된 질병으로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감은 하지만 완벽하다는 얘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은 왜 생기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을 정말 생기지 않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함부로 살았는데도 병이 거의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병이 왜 생기는지 정말 통계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이 병에 접근해 보면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E형 당뇨병의 원인은 서양의학에서도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E형 당뇨병을 가짜 당뇨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병으로 보고 치료하면 안 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E형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이 상승하는 것이 병이 아니고 그 혈당을 상승하게 하는 근본적인 병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부분에 문제를 해결해서 건강을 찾아주면 혈당은 자동으로 정상이 되는 것인데, 지금 서양의학에서는 E형 당뇨병의 경우에도 무조건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항상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없는 관리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원인 질환을 정확하게 찾아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네.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혈당은 자동으로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가짜 당뇨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상승하는 그 현상보다는 뭐 일단은 그 이유부터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어쩌면 지금 뭐 내가 당뇨병인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짜 당뇨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손바닥을 보면은 네. 여기 부분에 어떤 찌꺼기가 막혀 있으면 이 손바닥 끝으로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 끝에서 뭔가 세포에서는 이 당분이라든가 영양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혈당이 더 보내기 위해서 몸에서는 스스로 혈당을 더 많이 올리고 피를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 네. 혈압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혈당 수치를 올린다든지 해서 이 끝부분에 혈액순환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몸 끝까지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뭔가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스스로 알아서 극복하려는 노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혈압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발끝까지 피가 잘 간다거나 이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심장에서 피를 세게 짜지 않아도 혈액이 잘 공급되고 영양이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찌꺼기가 막혀 있으면 심장은 더 세게 짜서 피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당도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끝까지 당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세포에서는 당분이 모자란다고 난리고 네. 피에서 볼 때는 저기 끝까지 당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당을 혈액에 많이 실어서 혈당 수치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학에서는 이때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는 데 주안점을 두지만 우리는 이 혈압을 낮추는 것보다는 구석구석까지 피가 잘 가고 네. 그 찌꺼기 잘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손바닥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면 손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렇게 되면 건강해지게 되고 그러면 혈당 수치는 자동으로 안정이 되게 됩니다. 이래서 가짜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찌꺼기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저희 한의학에서 하는 치료법인 것입니다. 그럼 E형 당뇨병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네, E형 당뇨병은 증상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뭐 갈증을 느낀다든지 공복감을 심하게 느낄 때 어지럽다든지 식은땀을 흘린다든지 그 다음에 피로하다든지 네. 근데 또 엄청 많이 먹는데 배는 금방 고파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공통적인 증상이고 또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이라는 그 진단을 내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갈증 쪽으로 더 증상이 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갈증은 별로 없는데 허기짐이 더 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증상은 별로 없는데 오줌을 굉장히 많이 싸러 가고, 그러니까 물은 얼마 먹지 않았는데 계속 오줌을 싸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살이 쭉쭉 빠지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몸이 굉장히 붓고, 그래서 같은 당뇨병이지만 진단과 처방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병의 그 병명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증상이 각자 다르고 그 원인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과로를 많이 해서 생긴 당뇨병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긴 당뇨병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치료법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당뇨병이라는 진단보다는 무슨 탕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나눠서 치료법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 뭐 환자의 증상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E형 당뇨병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네, 서양학에서는 이 원인 불명으로 되어 있고 생활 습관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한의학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병독입니다. 옛날 명의가 병은 왜 생기냐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의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먹은 것이 다 병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병은 먹은 것과 성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이 성욕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성욕이라든가 잘못된 어떤 욕구가 굉장히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의사와 환자 간에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정확한 원인을 찝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병의 원인은 먹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2000년 전부터 병 중에 10중에 9은 담음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담음과 어혈을 합쳐서 이 한의학에서는 독이라고 했어요. 이 담음이라는 것은 물과 음식의 노폐물입니다. 그리고 어혈은 나쁜 피라는 뜻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한의학에서는 이 이독 공독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으로서 독을 치료한다는 얘기인데, 앞에 독은 병독을 말하고 뒤에 독은 약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독이라는 말이 약도 이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독성이 몸에 들어가서 병과 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병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병은 몸 밖으로 나가게 되고 약은 복용을 중지하면 몸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의학에서는 네. 모든 병의 원인이 병독이 모든 병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서 환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병이 치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E형 당뇨병의 원인을 먹고 마시는 것과 욕구, 그 다음에 그 욕구를 통해 얻기 위해서 하는 노동,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짜 당뇨병을 진단할 때 뭐 서양 의학과 다른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그 병독의 위치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형 당뇨병인 그 가짜 당뇨병 환자들도 정말 다양한 처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발이 되게 차면서 갈증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더위를 많이 타면서 갈증을 느끼고, 이런 방법으로 진단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독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슴에 병독이 막혀서 열이 나면서 갈증을 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 복부 쪽에 독이 막혀서 많이 먹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되고 살이 찌게 되고, 어떤 사람은 소변을 계속 내보내면서 아래쪽에 기운이 너무 없어가지고 만져보면 정말 배에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진과 절진과 그 다음에 문진과 아까 그 냄새를 맡는 그런 걸 통해서 환자들의 E형 당뇨병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가짜 당뇨병이라고 불리는 E형 당뇨병은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결정이 되면 처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병독을 배출시키는 약을 기본적으로 처방을 하는 것이 치료법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음식을 절제하고 무슨 금기사항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하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런 방법을 하면 관리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을 조금도 지키지 않게 되고 다시 하게 되면 병이 다시 악화됩니다. 이것이 치료가 아니라는 증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당뇨약을 드시다가 당뇨약을 떼는 순간 며칠 내로 혈당이 엄청나게 상승하거나 옛날 몸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이 자체가 치료가 아니라 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는 저희들 한의학에서는 이 금기사항을 주거나 네. 이렇게 하는 관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병독의 위치를 찾아서 몸에서 병독을 배출시켜서 세포 자체에 혈액 공급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세포가 당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처방을 투여해서 환자의 몸속에서 병독이 완전히 제거되면 건강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처방을 공부하는 것이 공부의 다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그 진단의 다입니다. 그래서 치료법은 처방이고, 그 다음에 진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마다 다른 병독을 찾는 법을 저희들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 하면은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원장님 이론대로 치료를 하면은 이 가짜 당뇨병도 완치가 가능한가요? 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잘못하면 큰 어떤 화를 당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라는 것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자연의 그 약이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 아니라 우리 자연에서 그 약을 찾아서 저희들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당뇨병을 환자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또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하면 6개월, 1년 내에 치료를 하려고 덤비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된 인생은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치료했을 때 증상이 좋아지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급해합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의 명의들이나 옛날 명의들의 진료 기록을 보게 되면 치료 기간이 최소한 짧게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도 치료를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은 실제 치료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저희들이 위험에 빠질 정도로 아주 혈당이 높은 분들을 네. 완치시킬 수 있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짜 당뇨병은 거의 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E형 당뇨병 중에서도 소변이 이미 그 중등도 이상의 당뇨 환자들은 몇 년의 치료 기간을 거치면 거의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새로운 시각에서 당뇨병을 해석하니까요, 다르게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걸 알 것 같습니다. 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학 상식들이나 정보 중에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지 않고 물어보자니 망설여지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백지성 원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당뇨가 무증상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치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네, 당뇨병 초기 환자분들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증상이 없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압을 올리면 혈액순환이 잘 되죠. 당을 올리면 당이 몸 구석구석까지 잘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당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깜짝 놀래고 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증상일 때 치료해야 가장 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당뇨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실제로 당을 떨어뜨려 보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면 굉장히 무기력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이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당 수치라든가 혈압을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증상일 때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약과 양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대부분 같이 안 먹죠, 그렇죠? 네네. 부작용면이나 효과면에서 같이 안 먹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연구된 바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어쨌든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쓰지 않습니다.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쓰는 나라는 중국, 일본, 한국 이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학이라는 것은 적어도 수십 년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는 항생제나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약을 한약과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양약과 한약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제 식전에 한약을 드신다든가 그 다음에 양약을 식후에 드신다고 해서 시간을 때운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당뇨병이라든가 질환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당뇨병도 심한 경우는 혈당이 너무 높기 때문에 초기에는 한약과 양약을 동시에 병행하고 몸이 좋아지는 과정을 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가능하면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시고 한약과 양약을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들께 간단한 의학 상식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것은 감기와 몸살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감기약을 드시고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서양의학에서는 감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감기약을 정말 많이 드시죠. 그렇죠, 네. 근데 감기와 몸살을 구분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의사나 어떤 약국에서 또는 환자가 감기와 몸살을 구분하지 않고 몸살일 때 감기약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감기와 몸살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귓볼하고 엉덩이를 만져봤을 때 차가우면 몸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이 귓볼과 엉덩이가 차가우면 우리 몸에서 이 피로를 풀기 위해서 열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독을 배출하려고 가래를 뱉어내고 그 다음에 대소변을 싸고 이러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하기 때문에 땀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그 다음에 대소변을 많이 보는 장염이라든가 이런 게 걸렸을 때 실제는 치료하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감기나 장염이라고 진단해서 나가는 걸 막는 치료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릴 정도로 피곤해져 있는데 감기약을 써서 땀을 더 많이 내게 되면 피가 진해지고 중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귓볼과 엉덩이를 만져봐서 차가우면 몸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도 열이 많이 나면 감기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는 정말 필요한 정보니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약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약 세제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다고 얘기하고 봄에 약안제 먹고 가을에 약안제 먹으면 모든 병이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거는 음식점입니다. 음식은 봄, 가을에 먹어도 되죠. 좋은 음식은. 하지만 난치병은 병이 없어질 때까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라든가 의료를 교육하는 기관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료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기록을 보면 뭐 3년에서 5년간 한약을 복용시켜서 난치병을 치료한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어서 좋은 의약제, 의약품으로 수입되는 약제들은 그 나라에서도 좋은 약품만을 선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한약은 한의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한약제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형 당뇨병, 즉 가짜 당뇨병 환자들이 정말 몸에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해서 그리고 건강해져서 진짜 당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한의학으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여기서 원장님과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과 함께 가짜 당뇨와 진짜 당뇨라는 주제로 당뇨병의 증상과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소에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에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JCN 건강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알싸하고 톡 쏘는 매운맛을 가진 마늘.
이 마늘은요,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완전체에 가깝다고 합니다. 특히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리신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당뇨에는 더더욱 좋다고 하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봄철 입맛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마늘향으로 입맛을 돋워보는 건 어떨까요?